아이들 위해서, 그럼 아이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제일 먼저 추천하시는지.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 이러면은 다 알 것도 같지만 뭘 하는지 도무지 말 몇 마디 하고 왜 상담료를 내느냐부터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길게 하느냐. 근데 해놓고 설명도 안 해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신건강이라는 큰 틀을 봤을 때 아이가 이미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있을 때도 오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더 많으세요. 처음에 오면. 물론 아예 틱이 확 생겨왔거나 ADHD가 정말 심해서 선생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까지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실은 많은 부모님들은 가슴 속에 나도 그랬지만 이게 정상일까 아닐까가 수시로 이제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폭을 넓히면 저는 장애와 병이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체계하고 일반적인 아이들 내지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아이들 또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서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를 들면 정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1년 내내 못된 친구가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아이가 트라우마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애매할 때 와가지고 아이가 괜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그거를 알고 싶은 게 보통 부모님들 마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랬을 때 우리의 현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우선 병원이란 시스템은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묶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담료든 뭐 이렇게 심리검사 비용조차도 실은 그 병원에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보건복지부의 수가에 맞춰야 돼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해요. 근데 내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게 장애가 확실하고 심각한 장애만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 리스크 그룹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그룹들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것도 의료보험으로 청구하려면 진단을 붙여야 되고 엄마들 제일 싫어하는 F코드라는 게 있어요. 정신과 장애 진단 같은 거. 그거 안 하면 보험료가 안 나오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물론 Z코드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한두 번밖에 못 써요. 일단은 우리 의료 시스템 자체가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먼저 이게 개발돼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더 이렇게 미세한 문제도 묻고 싶고 한데 전문가한테 이 시스템을 만들 대로 쑥 들어오려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러지. 10분 만에 내보낸다부터 시작을 해서 왜 전부 다 장애자를 붙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이게 모든 오해가 실은 우리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선진국은 어떠냐? 선진국은요. 이 보험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민간 의료보험 이쪽이 많아가지고 굳이 정부한테 돈 안 받아도 민간 의료 시스템한테 하면은 그거까지 계약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발달 평가를 그냥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의료 서비스 자체가 이런 어머님들의 다양한 수요를 다 담기에는 제도가 안 돼 있다.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그냥 가벼운 애, 어려운 애 막 다 같이 막 병원에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일부 이제 영리한 어머님들께서는 꼭 병원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아이 심리 검사는 심리 상담센터를 가면 좋겠다. 훌륭한 생각이세요. 단 그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최소한 심리 상담센터를 갔을 때 이 선생님이 장애급이냐 아니냐 하고 리스크급과 정상군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위험한 애 왔을 때 괜히 상담 치료하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틱장애 아이들 상담 치료하자 많이 하셔요. 걱정돼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거를 하시려면은 그 심리 상담사가 어디서 훈련 받아야 되겠어요? 병원 시스템에서 훈련 받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소아정신과에서. 그런 사람은 정말 적어요. 지금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상담 시스템에서 상담하신다는 분들 중에 거의 태반이 병원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발적으로 상담 시스템만 심리 쪽만 가세요. 근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뇌 발달하고 너무 아까 인지 발달 이거를 깨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이고 신경학적인 지식이 없이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런 훈련 전혀 없이 심리 발달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대부분 병원 두렵고 막 오래 걸리니까 상담센터 이런 데서 훈련 덜 된 곳에서 한 1년은 그냥 허송소위를 하고 오신 사람 많아요. 검사도 이게 해가지고 왔는데 전혀 나한테는 와닿지도 않는 검사고 다시 다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혼란이 지금 많이 있는 이유가 이게 상담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이원화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국회의원을 하고 한 것도 사회를 좀 바꿔볼까 했는데 참 어려웠는데 특히나 저는 요즘에 엄마들한테 나가서 일하라 그러고 육아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의료 시스템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 특히 아동 발달 심리 이쪽을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실 분들은 의료 시스템에서 훈련받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어요. 병원에 물론 임상심리사 계시지만 그분도 검사만 해. 또 치료는 또 안 가르쳐.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발달 심리 센터 그 놀이치료사 하려면 병원에서 7년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비싸겠죠. 그분들 다 박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싫어하실걸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비싸냐고 화를 내실걸요. 그렇지만 저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고급의 서비스로 사람의 그 멘탈을 건드리는 건데 그런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거지 2, 3만 원짜리 가가지고 바우처 받아서 내가 이런 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아니하니 못해요. 왜냐면 애들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뇌 더 발달하기 전에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1년 내로 세워라 내워라 그냥 어머니 일종의 자기 불안 감소형이에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얘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계획도 없이 나는 상담 치료만 할래 그러고 계신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이상하게 약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의사로서 약만 계속 주는 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꼭 필요할 땐 주겠지만 아니 어린애들이 약만 먹고 좋아지는 애들이 몇 명 있냐고요. 물론 ADHD가 다 좋아져서 하는 애들 약만 줘도 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 아이들도 심리치료도 필요하고요. 엄마 상담도 많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해요. 근데 일부 또 너무 의료화된 아까 말했던 장애가 심한 애만 보는 또 병원에서는 또 약만 주고 정말 서운하게 쫓아보내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또 저 같은 의사로서 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의료 시스템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게 이게 분리돼 있다는 걸 아시고 상황이 이제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타개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마 대학에 있다 보니까 뭐 연세대학교 학생도 뭐 이화대 학생도 제가 박사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요. 그 친구 하다 보면은 심리학 전공하는 애, 아동 발달 전공한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꼬셔요. 그래서 야 너도 그렇게 병원에서 임상 훈련 안 받아볼래? 심리 치료 그런 거 좋은데. 그래서 심리 상담 그 협회에서 그걸 받으면서 항상 제 외래에 오면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사들이 1년을 무조건 보여줘요. 그러니까 병원 현장을 엄마들한테 허락받고 싫다면 나가라 그러지만 대부분은 같이 놀아주니까 좋아하세요. 같이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분들이 병원 시스템에서 이렇게 장애와 아닌 거를 가리는 법, 약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훌륭한 이런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치료사가 좀 많아요. 놀이치료사, 사회성 훈련 선생님, 언어치료사, 심지어 요즘 운동치료사, 요즘에는 또 뭐 그 감각통합치료사 종류만 해도 한 7, 8 종류가 돼요. 그거를 다 애들은 필요하거든요. 여기 좀 갔다가 요것도 끝나가면 요거 해야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걸 해서 하는 그룹들을 다시 만들고는 있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병원 옆에 있는 병원과 관련된 연구소를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 터치 안 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한의원에서도 발달센터를 만들고 소아과에서도 만들고 소아정신과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언어 선생님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치료사들이 과연 임상 트레이닝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내가 갔는데 병원도 다니고 하면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써달라 그러세요. 그 심리상담 그걸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거 사달라는 거를 안 써주겠다 이러면은 그게 좀 곤란하고 사실 그 쏘는 거 보면 금방 그분이 뭘 치료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요구를 해요 다. 그래서 그거 안 받아오면은 바꾸시라고 그렇게 많이 제가 지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적어도 오시는 분들은 질 관리를 해드리고 엉뚱한 데서 괜히 엉뚱 치료를 계속 받을 이유는 없게 만들어 드리는데 현재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분화돼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기대와 이 현실이 너무 동떨어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뭔가 이상하다 느낄 때 나도 받고 싶고 한때 심리 치료나 이런 게 같이 받게끔 되어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요. 아이들 치료와 엄마 치료는 달라요. 오늘 아까 제가 아기를 설명할 때 어머니들 질문할 때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성격 분석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6살 이하의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 치료도 해야 되지만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뇌 발달에 어머니한테 직접 치료사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상호작용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이제 발달장애 버전이고, 또 이제 어머님처럼 애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를 직접 딱 붙들고 엄마 상담 따로 해야 돼요. 애 상담 치료는 애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부부가 가면 너무 애석하면 아빠는 계속 핸드폰 하고 이러고, 그러면 부부를 같이 붙여갖고 부부 상담도 해야 되고, 종류가 많아요. 또 심지어 사춘기쯤 되면은 부모님하고 불통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 엄마 아빠 앉혀놓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바꾸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걸 가족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데 또 그거 상담 또 전문가 또 따로 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오면은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온천지 다 이게 누가 잘하나를 이렇게 알아놓는 이유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사춘기가 가면 또 애들은 예술 치료 같은 게 엄청 도움이 돼요. 반항스러운 애들은 말로 하자 그러면 내가 왜 말 안 돼요? 이런다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함께 미술 그리면서 미술 자체가 치료가 아니라 그거를 매개로 해서 심리를 투영하고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예술 치료 같은 것도 예술 심리 치료죠. 아주 좋은데 이쪽 분야도 참 훌륭한데 이쪽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종류가 아이 버전, 부모 버전 따로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부모님 중에 어머님들 중에 저한테 정말 오시는 분의 한 60, 70%는 엄마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치료해달라는데 저는 애 하기도 힘들고요. 어머니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셔요. 그럼 약만 먹어야 되나요? 어떤 엄마는 약만 먹어도 좋아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엄마는 약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은 또 많이 못 드세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1시간씩 걸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좀 머리가 나아져서 오히려 항우울제가 덜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입원을 해야 되신 분도 계세요. 자기는 너무 우울해 하시면서 짜증 내면서 몰랐는데, 제가 검사를 하면 부모 성격 검사하거든요. 우울증 이만큼 덮으신 분은 달래가 물어보면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이제 입원 치료 가능한 의사한테 보내드려서 한 2주 입원 시켜드려야 돼. 아빠를. 그래서 정말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울증 치료, 그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